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영국과 유럽 연합의 브렉시트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노딜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협상은 좀 더 해보기로 했는데요.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합의를 못하면 노딜 브렉시트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펼쳐질 텐데요. 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영국과 유럽 간의 이 선택지에 따른 세계 경제 상황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두 분 모셨습니다. 광노성 동국대 교수, 서지용 상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 집중진단에서 오늘 모처럼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데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어제 어떤 그 협상의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많은 이제 충격과 혼란이 예상됐는데 협상이 어제 좀 더 하기로 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 상황을 좀 우선 설명해 주시죠. 12월 말까지 예. 우선 연장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원래 이제 1월 31일자 탈퇴 협정이 통과가 돼서 이제 공식적으로 2월 1일부터 탈퇴죠. 지난 1월 31일. 그렇습니다. 네. 그 뒤에 영국 국내에서 과연 영국이 그냥 탈퇴하는 그 노딜 브렉시트 제안을 포함해서 3월 달에 네. 인디커티브 보트라고 해서 의향 투표를 해서 총 8개 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영국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지지를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EU 탈퇴 협정상에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부 협상안, 내부 시장 법안이라는 건데 이 내부 시장 법안이 뭐냐면 영국이라는 게 섬나라라. 예. 영국 본토가 있지만 아일랜드의 북쪽에 북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 있단 말이죠. 예. 북아일랜드는 그 벨파스트 협정에 따라서 아일랜드하고 이렇게 국경이 개방이 돼 있었는데 네. 그럼 아일랜드는 그만 남아 있으면 EU국이고 탈퇴한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구멍이 뚫려 있는 협정이 이건 아무 실효가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문제가 대두가 됐다가 예. 이거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해서 원래 이제 탈퇴 협정상에서는 EU가 일단은 수출한 것에 대해서 북아일랜드를 공유하면 관세를 우선 EU 관세를 받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북아일랜드에서 소비된다. 네. 그러면 이제 관세를 환급해 주는 걸로 하자라는 걸로 했다가 그게 말이 되냐? 영국이 북아일랜드는 영내 시장이다. 영국 영토다. 그게. 그렇죠. 영국이 이렇게 좋아하는 영국 거죠. 건데 북아일랜드. 그걸 돈을 네. 받았다가 다시 하는 게 어디 있냐? 예. 그냥 원래 무관세고 통관 절차도 원래 생략하고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을 이제 영국이 그동안 환경 규제라든지 노동 규제 이유가 굉장히 세거든요. 이유가 원래 그런 규제가 세죠. 그런 규제가 네. 셉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없이 환경 규제 완화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 지급도 하겠다 전략 산업에 대해서 요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져서 여기까지 온 게 이제 9월, 10월까지 하고 이제 엊그제 최종 협상안을 기한에 이제 다가와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요 며칠 이슈를 다시 좀 접하면서 아니 아직도 브렉시트 문제 해결이 안 됐었나 했어요. 이게 지금 5년 가까이 끌어온 문제 아닙니까? 예, 2016년도 이제 그 국민 투표 브렉시트 관련돼서 영국이 투표를 해서 국민들 대부분이 이제 브렉시트를 원했죠. 원해가지고 이제 2020년 1월 31일 날 브렉시트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영국이 EU 탈퇴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영국이 사실은 무역 집중도에서 네. EU와의 그 어떤 비중이 높아요. 43% 정도 되고요. 뭐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35%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념적으로는 왜 영국이 그 이후에 어떤 간섭을 받느냐 이런 그 철학적인 관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내용적으로만 보더라도 그 2008년도 남유럽 그 재정위기가 왔을 때 유럽의 좀 빈국들의 그 이주민들이 영국으로 많이 유입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 실업 수당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영국이 또 지금 유럽에다 분담금을 가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 지금 한 15조 정도 뭐 지금 독일, 프랑스, 이태리 다음에 4위라고 그래요. 분담금 규모가. 기여도가 굉장히 높군요. 분담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프랑스에 대해서
보다 상당히 입김이 약하다. 그런 것들이 영국민들에 대한 자존심을 좀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이 계속 진행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영국이 이제 해양 국가다 보니까 어업 조건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하고 과거 2012년에 이제 가리비 전쟁했을 때도 이제 노르망디 해협을 두고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조업을 가고 이제 누가 이제 가리비를 이제 많이 이제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와 갈등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섬나라다 보니까 200캐리를 가지고 이렇게 어업 통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EU 국가들이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어업 조건 요거를 이제 상당히 이제 내세우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 주권을 내세운 거죠. 예. EU에 소속은 안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의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떤 내부적인 통제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영국의 내부 시장법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인터넷 마켓 빌이라 그래 가지고 올해 9월 달에 이제 국회 통과했거든요. 의회를 통과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은 자유롭게 이제 시장 내부에서 영국의 어떤 규제 주권이 발효가 되고 어떤 그 단일한 공정한 어떤 그 보조금이 지불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유럽의 어떤 그 규제 조항하고 상치되죠. 그런 것들이 사실 영국이 EU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주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지금 말씀을 이제 주요 쟁점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제 13일까지 이견을 좁히기로 했는데 좁히지 않았잖아요. 않았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브렉시트가 완전히 실행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 순조롭게 탈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어업권이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내부 시장권, 이른바 공정한 경쟁 시장을 만들자. 세 번째는 뭐 법적 분쟁 절차를 하자. 이 세 가지가 이슈 같은데 하나하나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업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일단은 예. 조금 전에 서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예.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면 EEZ를 200캐리를 잡아보면 영국은 전체 북해를 포함한 대서양 대부분을 자기 걸로 가져요. 아프리카 쪽, 그러니까 스페인 쪽을 제외한 그쪽이 전부 그건데 거기는 어디서 많이 잡히냐면 이쪽에서 많이 잡히거든요. 저 유럽 북해 쪽. 쪽하고 이 그렇죠. 찬데 저 대군이 뭐 이런 거 전부 그쪽에서 잡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업권에 대해서 영국이 그동안에는 이제 EU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쿼타 양식으로 줬어요. 이렇게 영내에 프랑스는 몇 톤 조업해라 매년 협상 통해가지고 이걸 이제 EU 어업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공동 어업 정책이라고 그래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EU 내에서는 독특한 게 컨티넨탈 유럽이 있고 영국이 섬나라로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공동 농업 정책도 그래요. 공동 농업 정책은 뭐냐면 이제 Common Agricultural Policy라고 그러는데 어업 정책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이하로 만약에 세계 시장 가격이 형성되면 그 기준 가격만큼을 보상해 주는 게 이제 공동 농업 정책인데 농업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는 것은 프랑스 대농인 프랑스고 네. 어업은 전체를 정예를 갖고 있는 영국이거든요. 예. 그 영국이 이제 섬나라 주변은 전부 자기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영국이 가입하면서 공동 어업 정책으로서 쿼타를 양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프랑스도 와서 잡고 벨기에도 잡고 네덜란드도 잡고 막 잡을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못 해주겠다. 어. 그렇다면 영국이 그걸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EU는 그러면 너희들 탈퇴하면서 그거 하면 우리는 그러면 EU 영국이 나갈 때 여개국하고 똑같이 취급할 거야. 예를 들면 금융시장 접근법이나 이런 것도 다 여개국이 영국에서 EU로 들어오는 것처럼 똑같이 할 거야라고 지금 이게 붙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어업에 대해서 쿼타를 축소하고 못하게 한다는 주장은 끝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금융시장 접근 요거하고 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얘기하셨던 그 규제 문제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 EU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쟁법이라고 그러는 공정 경쟁 룰이거든요. 예. 공정 경쟁 룰이라는 게 이제 보통은 사후적으로는 반덤핑 상계 관세 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런 것도 하지만 사전적으로는 뭐냐면 레벨링 더 플레잉 필드니까 이 영국이 지금 자기 정부 자금을 가지고 이 전략 산업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지금 엄청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환경 규제도 막 보리스 존슨 들어와서 막 완화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EU가 이게 그걸 못하게 지금 EU는 하고 그걸 있는 거죠? 못하게 하죠. 예. 그러니까 이 환경 규제를 EU 규제를 맞춰라. 예.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맞춰 달라는 것이 이제 그거고. 영국은 대신 환경 규제 수위를 더 낮추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EU에 요청하겠네요. 우리는 여개국이니까 어. 그 여개국 주장하려면 그러면 여개국 대우받아 하는 게 EU 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지가 취하고 나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줄만한 건 안 주고 하는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 바로 그게 이제 네. 소위 말해서 공정경쟁 규정을 지켜달라고 하는 내용이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저 국제 EU 사법재판소 ECJ라고 해서 예. 그 ECJ의 최종 분쟁 권한을 주자 하는 것이 EU의 주장이고 아, 우리는 나가면 독립국가인데 왜 ECJ에 우리가 최종 분쟁 해결 권한을 거기다 줘? EU의 사법재판소 결정을 영국은 못 따르겠다. 못하겠다. 최종 우리가 EU하고 맺는 분야별 협정 내용에 각 맞는 중재 기구를 설립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네. 세 번째 주장입니다. 그럼 지금 연말까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 대치가 이어질 경우에 시한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올해가 넘어가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양국의 그러니까 영국이나 EU도 손해 보는 부분들이 있죠. 영국의 가장 아픈 부분이 이제 금융산업이에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무역 비중의 35%가 금융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은행 같은 경우 은행업이 발달돼 있거든요. 영국은.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 금융 그 회사들이 영내에서 EU 영내에서 자유롭게 이제 드나들면서 이제 자회사도 설립하고 현지법인 설립하고 그래가지고 EU의 그 4억 5천만 그런 그 고객 금융 서비스 고객들을 이용 이제 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인데 그게 이제 제한을 받죠. 소위 말해서 금융 패스포트가 제한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아픈 부분이에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또 EU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업 조건에서 이제 확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 외에 사실은 지금 그 분쟁 조정 체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예. 그 EU가 지금 사전적으로 조항을 다는 게 있는데요. 예. 렛킷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한 번 이제 그 어업권을 개방한 이후에 다시 그거를 규제하는 거를 방지하는 역전 방지 조항이죠. 후퇴하지 예, 못하게. 후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그 영국이 우선적으로 철폐해야 자기네들이 EU하고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지금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이제 협상을 해도 영국이 나중에 그런 역전 방지 조항을 내세워가지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우르졸라 이제 폰데어 라이언 그 EU 그 집행위원장 같은 위원장? 경우는 이 독일의 국방부 장관 출신인데 예. 이분은 이제 범유럽 그 통합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의 어떤 단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거를 우선시하면서 단일 시장에 접근하는 걸 사실 계속 명분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영국 입장에서는 뭐 자존심 상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영국의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서 뭐 EU에 사실 그 수출할 때 관세 부과하는 것 그 외에는 사실은 금융업종 외에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강하게 이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런 그 대치 국면이 전환 기간이 어쨌든 올해 말까지인데 지금이 예. 전환 기간이 이제 12월 곧 끝나는 말까지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이제 합의 기간이 13일이었던 거죠. 그걸 이제 전환 기간 그까지 이제 연장한 건데 전환 기간이 지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조항을 통해서 그 연착륙하려고 노력은 양쪽에서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영국에 좀 피해가 좀 많을 거라 그러는데 어업이라는 것이 영국 산업에서 전체 영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국? 우리가 이제 농업을 얘기할 때 예. 농수산업을 얘기할 때 그 비중보다는 먹거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예. 프랑스가 소위 말해서 EU가 예. 전체 예산의 반을 공동농업정책 지원한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농업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예. EU에서 그렇게 쓰냐 이거죠. 근데 이제 농업이 소위 말해서 이제 식량 안보거리 예.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EU가 되는 것이고 예. 농업은 옛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도 그랬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농업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그렇군요. 관심이 그러면 많죠. 만약에 그걸 양보하지 않으면 아까 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만약에 합의 없이 10년을 맞았다. 그럼 현실적으로 당장 영국에서
EU 대륙으로 유럽 대륙 갈 때 뭐 영국 국민들이 유럽 패스포트를 별도로 못 쓰고 하는 그런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 보면 두 양 당사자가 서로 타결할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막판에 이제 카드 쥐고 왜 우리 막바지 협상할 때처럼 카드 쥐고 흔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행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지금 그대로 하자. 있는 대로 이행 기간 연장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안 되면 파국으로 가는 게 되는 형사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물건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업의 코타에서 영국이 군함 내보내서 너 내년부터 여기 들어오면 프랑스, 벨기에 저 어선들 바로 납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군함 내척을 해안에 대기시켰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예.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여차하면 물론 포격이 안 하겠죠. 예. 나간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포격은 하겠습니까만 납포하거나 아니면 선언 자체를 구류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파격적인 파국적인 사태까지는 갈 것 같지 않고 타결 의지가 있는 걸 볼 때 이행 기간을 굳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지 않고 조금 연장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인테림 피리라고 따로 줘가지고 그동안에 요거만은 예전 걸로 그대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우리가 브렉시트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 나아가 우리한테 미칠 영향 때문이잖아요. 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그 한국하고 EU하고 그 FTA 체결을 이용해 가지고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영국으로 수출할 때 그동안은 제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한국 그 EU의 FTA가 영국에 적용이 못 되겠죠. 상당히 이제 수출길이 좀 막히지 않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 가지 프로텍션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영국과 관련된 그 실물 무역하는데 좀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제 한국하고 영국하고 이미 이제 FTA가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제 국회 인준도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 EU에서 이제 그 탈퇴가 이제 전환 기간 지나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한영 FTA를 통해 가지고 영국하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무역하는데 관세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의 안전판은 지금 준비가 돼 있네요. 거죠.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영국에 수출하는 그 수출입 비중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수출이 우리나라가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 한 1%, 전체 무역 중에서 수입이 한 0.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자동차라든지 뭐 원유 이런 건데 수출입 관련 그 항목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대체 가능한 품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는 실물 무역 측면에서는 없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그 자본시장 관점에서 이 파운드화가 지금 그 달러 글로벌 달러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약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브렉시트 파운드화가.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달러당 그 외국 통화를 얘기하는데 파운드하고 달러는 보통 파운드당 달러 가치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파운드당. 저게 지금 1.32달러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3~5불 정도 되다가. 그러니까 파운드당 그 1.33불 정도 되니까 그 달러가 강세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로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가 이제 약세라는 거는 향후에 이제 경제에 대한 전망, 실물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파운드화에 대한 국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그 가치가 이제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영국 관련 투자하는 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장기 국채 관련돼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글로벌 그 시장에서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향후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전망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여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환율을 얘기했는데 어제 일요일에 그러니까 노딜 선언을 안 하고 협상을 조금 더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파운드화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에 대해서 조금 뛴 것 같아요.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이죠. 환율이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overshooting hypothesis라고 그래요. 금융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나? 과도하게 반응하는. 과도 반응 현상이라고. 과도 반응. 이게 뭐가 딱
에코노믹 쇼크뿐만 아니라 실물석이 아니라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라고 이렇게 무슨 발표만 딱 나면 예. 이게 빨리 해서 소위 말해서 조정이 굉장히 빠른 시간이 이게 금융시장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은 바로 발표한다는 뉴스 하나만 해도 반응을 해요. 물론 이제 장기 국채 같은 건 미래 전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변하지 않고 국제 수익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환율 시장만은 굉장히 뉴스에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 쇼크가 조금만 지나도 오버슈팅을 해서 크게 반응하는 게 이제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을 볼 때는 그런 어나운스먼트 이펙트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 건 분명한데 예. 질자로 보려면 큰 장기 트렌드를 봐야 예. 이게 이제 실물 경제가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어떻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환율에 일희일비하는 거 네. 그거는 네. 물론 데이 트레이더들이야 네. 그걸로 돈 벌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좋은 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환율의 변화 못지않게 이제 유럽 경제나 영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상당히 큰 충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물 경제 예.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죠. 특히 이제 수출길이 많이 막힐 것 같아요. 예.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EU 본토에다가 본토라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유럽 본토에다 수출하는 데 있어서 주로 뭐 농산물 이런 거 수출할 때 이제 관세가 20에서 한 40%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자동차 수출할 때도 지금 한 10% 이상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수출에 상당히 이제 제한이 되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영국의 어떤 실물 경제가 보통 이제 한 2에서 그 4%포인트 GDP 성장률이 낮아질 거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IMF에서 보게 되면 영국이 이제 마이너스 9.8% 예상되고 있어요, 예. 올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하드 브렉시트가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영국의 GDP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영국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금융업에서 그 영국에 투자해 놓은 금융 자산들이 지금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국에는 이제 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에 해외 유수 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이유로 옮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조업도 조금 좀 위험한 상황인 게 뭐 도요타 자동차나 뭐 닛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영국에 있는 본사를 실질적으로 EU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일자리가 많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날아가겠네요. 그래서 30만 명 정도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그런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네. 영국 경제에 미치는 그 상당히 타격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그런 충격이 그다지는 없을 것으로 보는 모양이죠? 영국이 이제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위 국가라고 하거든요. 예. 독일, 뭐 이태리, 프랑스 뭐 다음이 이제 영국으로 치는데 실제로 영국은 EU와의 교역보다는 사실 미국하고 더 가까워요. 그래서 EU 본토에 있는 저 프랑스나 독일 대표들 만나보면 예. 영국을 이중 간첩이라고 그래요. 어. EU에 속해 있으면서 미국 편 항상 들고 있고 제도도 미국 거고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EU에서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소위 말해서 영국이 브렉시트 때도 상황을 보면 그때 네. 이제 이민자들 막 들어오면서 공공 지출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병원 한 번 가려면 진단 받으려면 3개월 기다리고 저 수술 한 번 받으려면 3년 기다린다. 예.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uneducated. 그러니까 대졸 이하의 노인네들이 반대표를 몰표를 던져서 이게 브렉시트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EU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속으로는 잘 떨어져갔다. 이중 간첩됐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연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EU 측에서는 이제 뭐 WTO 세계 무역기구의 룰을 따르면서 뭐 호주식 모델을 따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겁니까 그거는? 이게 이제 예. 원래 제안은 EU 쪽 제안은 네. 탈퇴 협정안에서 이제 제안을 보면 EU 쪽은 안보, 경제, 무역,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딴 규제 예. 이런 것들을 별도의 합의안 3개를 만들어서 EU 탈퇴 협정을 가져가자라고 예. 제안을 했고 영국은 탈퇴했으면 우리는 그냥 영국 캐나다처럼 모조리 개방해서 지금 단일 시장에 그대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단지 관세 동맹으로서의 통상 정책만은 어차피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주권을 찾겠다. 요게 이제 주장의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결국 그러다 보니요. 만약에 영국이 이제 나갔을 때 호주 모델로 간다는 건 뭐냐면 네. 기본적인 WTO 규정에 따라요. 예. 그래서 무슨 뭐 반덤핑 그것도 있고 뭐 저 여러 가지 규정이 WTO 의 있잖아요. 근본 규정은 준수하고. 몇 개 조항만 자유화하는 협정을 맺자. 부수 협정으로. 예. 이게 이제 호주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모델은 뭐냐면 완전히 트는 거예요. EU하고 캐나다 모델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EU에서 탈락을 했어도 영국과 EU 관계는 똑같아요. 옛날하고. 그럼 개방 정도가 캐나다 모델이 훨씬 큰 거죠. 건가요? 이건 완전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다 개방하는 게 EU 캐나다 협정 모델이고 호주는 그렇지 않고 WTO 룰에 준하되 몇 개 아까 얘기되는 그 핵심 사안들 요것들은 별도 협정을 맺자 하는 게 이제 호주 제안이고 영국 측 주장이죠. 그러니까 주권 국가로서 영국은 근본적인 주권을 확보하면서 부분적으로 시장은 계속 접근할 수 계속 있고 접근할 수 있게 호주 모델로 하겠다. 예, 예. 그거에 대해서 EU는 찬성을 하는 겁니까? 찬성을 안 하죠. 찬성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려면 나가라. 그런 식으로 하려면 옛날에 하고 너희들 혜택은 똑같이 부르면서 EU에 대한 예산은 안 내놓고 비용은 안 내놓고 혜택만 똑같이 누를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게 이제 주요 핵심 쟁점이에요. 그렇군요. 자, 우리 기업들은 별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세계 시장은 이 브렉시트가 노딜이 될까 안 될까에 따라서 시장은 약간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체적으로 유럽에 있는 주가 지수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또 통상적으로 이제 그 범유럽 지수라고 하는 유로스탁스 50이라고 하거든요. 또 이제 3,500포인트 밑으로 지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3,500포인트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유럽에 있는 주요 주가 지수들 그 유로스탁스 50 같은 경우도 주가가 연초 대비 한 8% 이상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뭐 FTSE 주가 지수, 그다음에 뭐 닥스, 뭐 CAC 40, 뭐 이런 프랑스 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보게 되면 그 이제 그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미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그 영국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파운드화하고 그다음에 그 달러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거래도 많기 때문에 결제 통화로서의 그 파운드화의 위상도 있는데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건 상당히 좀 안 좋은 측면이 있는 거고요. 하여튼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이 파운드화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비춰 보면 금융 시장의 혼란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말씀하실 때 영국이 EU 회원국이지만 미국과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미국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뭔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겠네요. 지금 벌써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 자체가 예. 미국한테 벌써 이제 카드 내밀잖아요. 우리랑 해서 우리하고 딥한 아주 깊이 있는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우리끼리 옛날에 이제 미국이 원래 이제 그 미국은 고립주의 전통이에요.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전통에 했을 때 이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저 그레이트 디프레션 시절에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무역 통제를 하면서도 제일 먼저 바이래터럴리 양자 협정으로 해준 게 영국이거든요. 영국은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스 존슨이 옛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깊이 있는 자유무역 협정, 소위 말해서 무관세, 자유로운 이동 이거를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바이든은 국내 코로나 이슈 문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매몰되고 국내 경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번에 본인이 한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무역 협정 타결은 하지 않겠다. 우선 국내 문제, 경제 문제에만 집중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반응을 안 보이는 시점이지만 분명히 요것 코로나가 이제 이번 14일 오늘 14일이죠. 이번 주말부터는 바로 접종 들어간다고 백신 그러거든요. 접종. 예, 네. 그렇게 들어가서 좀 안정되면 바로 제일 먼저 손내는 게 영국하고 미국 사이의 바이래터럴 한그 양자 근데 영국이 협정이다. 요청한다고 하지만 바이든으로서는 EU와의 관계도 중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만 이렇게 가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미국하고 EU는 이제 저 범대서양 협약이라는 걸 진행 중에 있었고 지금도 거의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영국이 탈퇴하면 이제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영국하고도 특별한 대우랄까 뭐 이렇게 해줘서 EU하고 같은 급의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교수, 광노성 동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